11학년도 3월 모의고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답 한번 체크 한번 하고 갑시다. 1번의 답은 간단히 계산하는 거 풀이 없어도 된다는 거 그죠? 1번의 답은 얼마 나온다? 2 나온다.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풀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묶은 다음 그게 1 플러스 2i와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개수 비교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다. 2번의 답은 몇 번? 1번이다. 그 다음 3번 가봅시다. A와 B의 교집합을 구해란다. 그거의 원소의 합이 8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단다. 계산 들어올 수 있는 거다. 그죠? A와 B의 교집합에서 여기서 보이는 것은 3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려면 자연수 A는 5, 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 4번에 얘가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만족하는 n값을 찾아내세요 라고 이야기한단다. 10p3 얼만디? 10, 9, 8이 들어가는 거고 n 곱하기 10c 3이다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럼 얘는 얼마 되는 거야? 그렇죠. 3팩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p 3이다 라고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n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6 돼야 되겠다. 그죠? 답은 3번. 그 다음 넘어갑시다. 5번에 얘가 허근을 갖도록 하란다. 몇 차 시기? 2차 시기. 2차 시기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지.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겠다. 그죠?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라? 작아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여기서 범위 구해서 그러면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8부터 a가 8까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그 다음 6번에 곱과 뭐에 차와 곱의 값을 가르쳐 놓고서는 세제곱의 값을 찾아내란다. 공식 알고 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의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다 라는 거 알고 있는 거다. 계산해서 답 적으면 되겠다.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3번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차례차례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얘가 f 그래프 그죠? 얘가 G 함수식인 거네. 그랬을 때 얘의 값을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7번의 답은 몇 번? 그렇지. 3번이 되겠다. 자, 8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에서 주어지는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럼 우리 얘들아, 다른 거 두지 말고 꼭지자, 그러니까 원의 중심만 보자. 그러면 주어지는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0, 마이너스 4인 거잖아? 얘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원의 뭐는? 그렇지. 중심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됐니? 그러면 이 원방의 식은 어떻게 돼야 되겠다? X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반지름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10이라고 두고 얘가 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댔으니까 전개를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답은 몇 번 들어온다? 5번 하고 들어오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 9번 갑시다. 자, 주어지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2차와 1차가 연립방정식이 되어져 있을 때는 1차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다. 그래서 2x-1이 바로 뭐이니? y인 거지? 그럼 그거를 갖다가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 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 돼야 되겠다? 그렇죠.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자, 10번 한번 가봅시다. 10번에 직선 얘가 원에 접한다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럼 우리 얘들아 이런 거 있었다. 우리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원과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 푸는 문제의 방법은 첫 번째는 뭐를 이용하는 방법?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맞죠?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같으면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근이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접한다라고 나온다는 건 하나의 근이 생기니까 판별식 t는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나온다는 건 판별식 t가 근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근데 난 이것보다는 뭐가 더 좋더라? dr. 그쵸?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dr 이용하자는 거지. 그때 이 dr이라는 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하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뭐로 뒀을 때 d라고 뒀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걸처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면 d가 크니 r이 크니 눈에 보이는 것처럼 r이 더 크다.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D와 R은 어떻다? 같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D와 R 중에서 D가 더 크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 이 D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뭐를 얘기하는 거다? 거리를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자, 원의 중심이 뭐 있니? 1,0. 반지름은 R인 거다. 그죠? 이게 바로 반지름인 거네. 그 다음에 직선은 뭐 있다?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인 거고, D 값 구합시다. 원의 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점직거리 구하는 방법 우리 알 수 있는 거다. 그죠? 자, x1, y1이다라는 점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직선이 있을 때 점직거리를 나타내는 방법은 루트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절대값의 이 점을 여기다 뭐 했었어? 대입했었다. 그래서 ax1, by1 플러스 c다라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었나? 됐니? 그러면 우리는 10번에서는 여기서 dr 이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그렇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절대값의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대입하면 1 될 거고 더하기 0 될 거고 더하기 5 될 거고 그게 반지름 r보다 뭐하가 돼야 되는 거다? 서로 뭐 하랬습니까? 접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d와 r이 어떻다? 같다라고 두고 반지름값 찾아내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니? 자, 11번 가보자. 11번에 전체 집합 U가 X/X는 100 이하의 뭐라고 얘기했다? 자연수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부분 집합 A는 홀수래. B는 7의 배수래. 합집합의 개수를 찾아내란다. 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뭐를 빼는 거다?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 아닌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A가 홀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니? 그렇죠. 50개다. 그죠? B는 100 이하의 7의 배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14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 A와 B의 교집합 가자 얘들아. 자, A와 B의 교집합은 뭐 있어? 그렇지. 7이면서 홀수이면서 뭐인 거? 7의 배수인 거니까 7, 21, 35, 49, 63, 77, 91까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모두 몇 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7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공식에 맞추어서 뭐 하면 되겠다? 계산해서 답 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이다라는 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12번 가봅시다. 12번에 좌표 평면에 세 점 A와 B와 C가 이렇게 있대.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삼각형 ABC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나 봐. 됐니? 그러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딱 되어서 있는데 A가 마이너스 2,0, B가 0,4, C가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데 AC와 BC가 뭐 하다라고 얘기했냐면 같단다 얘들아.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무게중심을 몇 컴마 몇이다라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게 Y축 위에 있다 했으니까 Y점의 좌표 즉 X점의 좌표가 뭐여야 하는 거야? 0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해돼?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먼저 들어옵시다. 첫 번째 얼마? AC와 뭐가 같다? BC가 같다라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이가? 됐어. 자, AC 구합시다. 루트에 A와 C다. x2-x1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 bc가 같으대 얘들아. b와 c가. 그럼 이거는 a의 제곱 플러스 b-4의 전체의 제곱이 뭐하다?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정리하세요. 이거 계산해서 정리해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a 플러스 2b는 3이다 라는 식이 나올 거야.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가자. 두 번째 뭐의 좌표가? 무게중심의 좌표란다. 무게중심의 좌표는 얘들아 다 뭐해서 더해서 그죠? 마이너스 2 더하기 0 더하기 a를 다 더해서 뭐로 나눈다? 그렇지 3으로 나누는 거 아닌가? 그럼 3분의 0 더하기 4 더하기 b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게 y축 위에 있대 얘들아. y축 위에 있으니까 누구는 그렇지 이 x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되겠다? 는 0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 A값이 나올 거고 A값 나오면 대입해서 B의 값 찾아내면 됩니다. 됐습니까? 답을 계산하면 답은 5번 나올 겁니다. 됐니? 넘어간다 얘들아. 자, 13번 가보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2의 값을 찾아내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함수 fx는 x가 1에서 최대값 9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얘가 2차 함수래. 최대값은 뭔지 모른다 얘들아. 그러면 요거 가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 y는 a에 x-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9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됐니? 그런 다음에 곡선 y는 fx랑 접하면서 얘랑 접하고 직선 이거와 평행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평행하다면 뭐가 똑같다? 그렇죠.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y절편이 얼마라고 얘기했다? 9란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나에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이 뭡니까? 그렇지. y는 2x 플러스 9다라고 나오는 거고 이거 둘이가 서로 뭐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fx랑 접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둘이를 뭐 한 다음에 a의 x-1의 제곱 플러스 9는 2x 플러스 9와 같다라고 두고 얘의 뭐를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접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판별식 t는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a 값 구했으면 f 값 만들어냅시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a 값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9가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뭐 구하랬어? f 2값 구하란다. 답은 얼마 나온다? 2분의 17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14번 가볼게요. 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와 q가 있단다. 자, p가 얘래. 그 다음에 q가 이거란다. p이면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자, 충분 조건이라는 건 어떻게? 가는 말은 성립하는데 오는 말이 성립 안 한다. 즉 p가 not q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됐어. 그러면 p값 구할게 얘들아. 자, 여기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p값을 찾아내면 마이너스 2랑 6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q 찾아내지 말고 not q 찾읍시다. 자, not q는 여기서 not q는 절대값 x-3이 뭐보다 k보다 작거나 같다가 not q인 거고 얘를 갖다가 풀면 x-3은 작은 놈부터 큰 놈까지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는 k 플러스 3부터 얼마? 3-k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가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not q가 더 커야 한다. 그죠? 그러면 not q가 더 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선상에서 p가 지금 마이너스 2랑 6인 거잖아? 그러면 이 not q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덮어 써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고 3-k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3 플러스 k가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를 풀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뭐하다? 마이너스 2랑 6을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같다? 6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두고 얘를 풀어내야지. 그래서 풀었을 때 얘가 되게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단다. 답은 뭐 나와야 되겠다? 그렇죠. 3번 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5번 한번 가볼게요. 좌표 평면에 세 점 얘가 ABC가 있단다.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뭐를 구하랬다? 직선 AC의 Y절편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네. 됐어. 그럼 두 직선 OA와 OB는 서로 뭐라고 얘기했다? 수직이다 라는 걸 가지고 얘들아 우리는 먼저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의 곱씨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OA 구하자. 자, O는 원점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O가 0,0인 거고 A가 이거니까 기울기 찾아내면 얼마입니까? 1분의 그렇죠. Y의 증가량 3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곱하기 OB 들어가자 얘들아. OB X의 증가량 얼마? A. Y의 증가량 얼마? 5. 그래서 둘이를 곱하면 얼마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됐니?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A 값을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A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A의 값은 마이너스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어. 그 다음 두 점 B와 C는 Y는 X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럼 B와 C가 서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건 C점을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이거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5,A다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 됐어. 그럼 5,A다 라고 바꿔놓고서는 그 다음에 AC의 직선 AC의 뭐를 구하라? Y절편을 구하라 했으니까 정리 한번 하자. A는 1,3이 돼야 될 거고 C점의 좌표 여기서 나왔죠?
C점의 좌표는 5,A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5 아닌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직방 찾아냅시다. 자,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들어오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되겠다? 18이 돼야 될 거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면서 한 점을 지난다라고 구하면 직선식 나올 수 있겠네. Y는 마이너스 2분의 9에 난 이 점 이용할게 얘들아. x-x1 플러스 y1 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정리 들어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9x에다가 플러스 2분의 15가 될 것이고, y절편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2분의 15다 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16번 한번 봅시다. 좌표평면 위에서 곡선 y는 x-2분의 k 더하기 1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한단다. 그러면 a는 x절편이 되는 거네. 그죠? b는 y절편이 되는 거고. 됐어? 이 곡선의 두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한단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 C는 쉽게 구할 수 있다. X는 얼마 나온다? 2. Y는 얼만데? 1 아이가?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C의 좌표는 2,1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네. 그 다음 X절편인 A값 구합시다. A값을 구하기 위해서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가 뭐를 넣어야 됩니까? 그렇죠. 0을 넣고 X값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0은 X-2분의 K에 더하기 1일 거고, x-2분의 k는 얼마? 마이너스 1 돼야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산돼야 되는 건 뭡니까? x-2는 마이너스 k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는 하고 x절편 구하니까 얼마 나와? 2 마이너스 k 나온다는 걸 안 해. 그러면 x절편이 a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는 얼마 돼야 됩니까? 2 마이너스 k, 0 하고 나오겠네. 그 다음 y절편이 b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y절편이 b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b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다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겠네. 됐지? 자, 점 다 찾았다. 그런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으래 얘들아. 그러면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건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그렇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 두 줄로 기울기고 갑시다. 자, x의 증가량, 즉 x2-x1, 2-k-2분의 y의 증가량, 얘들아, y2-y1이 역시 증가량, x2-x1이니까 0에서 2-k를 뭐 한 거, 뺀 거랑, 그 다음에 y2-y1이니까 2k 플러스 1에서 0을 뺀 거 어떻게 돼야 되겠다?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됐어.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들어오면 k분의 얼마는 1은 4분의 k가 될 것이고, k의 제곱이 4인데 문제에서 k가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k 값은 얼마라는 걸?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k값 마이너스 2 답은 몇 번 돼야 되겠다? 그렇죠. 4번 되면 되겠다. 그죠? 자, 넘어갑시다. 17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에 A가 0보다 뭐 하다라고 얘기했냐면 작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거에 대한 연립부등식, 이거의 해가 얘란다. 됐어. 그랬을 때 A값, B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대. 됐니?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이 식부터 풉시다. 자, 얘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이 작다. 누구보다? a 제곱보다. 그래서 x의 제곱에 얼마 돼야 되나? 마이너스 2ax가 0보다 작다. x의 x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다 나온다면, 여기서 지금 a가 0보다 작은 음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x가 2a부터 뭐까지? 그렇죠. 0까지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거 밑에 거 들어갑시다. 자, 밑에 거 들어오면 얘도 역시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에 플러스 a가 0보다 뭐하다? 작다. 이거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럼 x-1, x-a가 0보다 뭐하다? 작다. x는 뭐부터? a부터 어디까지다? 1까지다. 연립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와 이거의 무슨 해를 찾아야 되는 거야? 공통인 해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공통인 해는 a부터 x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0까지다라는 걸 알 수 있네. 됐니? 얘가 지금 여기서 얘 나오는 이 식이 2a부터 어디까지인데 0까지일 거고, 음수기 때문에 a면 그거보다 2a보다 더 앞에 있는 거잖아. 그거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이기 때문에 공통은 이 부분이라는 거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해가 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와 얘가 서로 뭐 하다 둬야 되는 거야?
그렇지. 같다라고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 B의 값도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 마이너스 2니까 5번 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18번 한번 봅시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다. 그죠? 자, 어느 학교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수학 과목 3개란다. 수학 과목은 3개다 얘들아. 수학은 몇 개 있다? 3개. 그 다음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그 다음에 지구과학 2, 과학 과목은 모두 4개 있다. 4개 있단다. 과학은 모두 몇 개 있다? 4개란다. 됐니? 그랬을 때 이거를 선택 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단다. 두 학생 A, B가 7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과목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A, B는 각각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해야 된단다. 몇 개 선택하라고? 3개 선택하랍니다. 됐니? A가 선택한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한 3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은 하나다라고 나왔네. 그럼 얘들아, 일치하는 게 하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문제를 봐라. 네모판에 보면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뭐학일 때와 뭐할 때로 나눴냐면 수학일 때랑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뭐로? 그렇죠. 과학일 때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얘가. 보입니까? 서로 일치하는 과목,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1, 2다라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네. 됐어. 그런 다음 자,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수학 몇 개에서? 3개에서 어떤 거를 같이 일치하지? 하고 3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먼저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치하는 한 과목을. 그죠? 그게 3시1이네. 그러면 수학에서 일치하는 과목 1개를 뺐으면 남아있는 건 총 6개가 남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나머지는 6개의 과목 중에서 A가 2개 택하고 나머지 4개의 과목 중에서 B가 2개 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식 뭐 들어와야 되겠니? 6C2 곱하기 4C2가 되더라 라는 거지. 됐어. 그게 바로 과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뭐다라고 뒀을 때, 과학이다라고 뒀을 때 한번 가봅시다. 과학 몇 개 중에서 4개에서 어떤 것을 일치하지 하고 선택하는 게 4C1인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각 경우에 대하여 나머지 6개의 과목 중에서 A, B는 수학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A, B가 모두 수학 과목 1개랑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우 잘 보세요. 얘들이 수학 과목 하나, 과학 과목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고 한 명이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과목 1개와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네. 이해돼 얘들아? 됐어. 그러면 A, B가 전부 어떻게 들어가자라는 거야 지금. 모두 수학 과목 1개,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수학 과목 하나, 과학 과목 하나. 1개 선택하고 나면 2개 남은 것에서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이건 이해됐지?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A, B 중 한 명은 수학 과목을 2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A, B 중 누가 수학 과목 2개를 가져갈래? 라는 걸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경우가 2개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얘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A 또는 B가 수학 과목 2개를 가져가는 거야. 맞지? 그러면 수학 과목 몇 개 중에서 자 A, B가 누가 할 건지를 선택했다. 그러면 수학 과목 3개 중에서 2개를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수학 과목 하나는 만약에 이게 A가 가져갔다면 남아있는 수학 과목 하나는 B가 가져갈 거니까 경우에는 안 들어가. 그지? 그리고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랬으니까 과학 과목은 3개 중에 1개만 더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 괜찮겠어 얘들아? 됐어.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되겠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를 계산해서 얘들아 여기서 지금 이거의 값 P 플러스 Q의 값을 찾아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뭐가 나온다? 그렇지 2번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몇 번으로? 19번으로. 자 19번에서도 문제를 딱 보니까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렇지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인 어떤 실수에 대하여 얘가 참인 명제가 되라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실수인 거다. 그러면 얘가 참인 명제가 이렇게 되래. 이 2차 식이 2부터 5까지 중에서 어떤 실수가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얘가 수익선 그림을 그려서 한 번만 이해를 해본다면 2부터 5까지라는 건 여기에 2가 있을 거고 여기에 뭐가 있을 거다? 5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2부터 5까지인 이 어떤 실수에 대하여 이 2차식이 0보다 뭐 하랬냐면 크래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이 2부터 5까지 2차식이 크려면 이렇게 커도 되는 거잖아. 그럼 2부터 5 중에서는 어떤 식이 2보다 크잖아. 이해돼? 그럼 이렇게 돼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2부터 5까지 어떤 식이 뭐보다 2부터 뭐가 0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돼서든 그죠? 이런 경우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2부터 5까지 다 0보다 뭐 한 건데 작은 거니까 이해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될라 하면 얘들아 얘의 꼭지점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거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살펴보면 얘는 지금 식 자체가 x-4의 전체 제곱 플러스 n-1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꼭지점이 한 4쪽에 있다고 이게 지금 꼭지점이 4쪽에 있는 거면 우리는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 보랬습니까? 2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5까지 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꼭지점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래프가 더 번져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0보다 뭐 하려면 크거나 같으려면 2를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뭐 해주면 되는 건데 크거나 같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뭐를 넣었을 때 값이 그렇지 5를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뭐 하면 되겠다 크거나 같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해돼? 그러면 이 식을 내가 fx식이라고 뒀을 때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값도 0보다 뭐하고 크거나 같고 x에다가 5를 넣었을 때 값도 0보다 뭐하고 크거나 같고 또는 그래프가 붕 떠 있어서 x에다가 뭐를 넣었을 때 그죠? 4를 넣었을 때 값도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이 모양을 만족하는 거 아닌가? 그럼 x에다가 4를 넣었을 때 값도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를 해주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 경우 구에서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찾아내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아마 12가 나올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 20번 한번 가봅시다. 자, 20번에 x가 1, 2, 3, 4, y가 이거고 z가 얘래. 이거에 대하여 두 함수 x, f는 x에서 y, g는 뭐라고 얘기했다? y에서 z로의 함수다. 이거를 만족시킨대. 됐니? 그렇다는 건 가가 fx는 뭐다? 1대1 대응이래. 그 다음 x와 y의 교집합 안에 스몰 x가 원소이라면 gx-fx가 1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럼 먼저 교집합을 찾고 가자 얘들아. x랑 y, 집합 x랑 y의 교집합, 즉 x 교집합 y를 찾으면 2, 3,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2, 3, 4에 의해서 이 나아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됐니?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한단다. 됐어? 그럼 먼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f.g의 치역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생각 한번 해보면 x가 얼마이다? 1, 2, 3, 4 그죠? 이게서 y로 가는 걸 fx라고 얘기했다. f의 함수다 라고 얘기했다. 얘가 2, 3, 4, 5가 되는 거고 z는 뭐가 되는 겁니까? 3, 4, 5가 되는 거고 그죠? g.f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얘들아 g의 x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fx 즉 이 y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y가 들어왔을 때 그게 바로 다 이 g로 가라는 거잖아. 이 g 함수는 z로 가라는 거잖아. 그러면 치역은 여기서밖에 나타날 수가 없겠네. 이해돼? 그지? 얘가 뭐가 될 거니까 y가 될 거니까. 그러면 gy는 뭐가 되는 건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그렇죠. gy는 바로 z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치역은 z다라고 나온 거니까 기역은 맞는 말이네.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f 인버스 5가 2보다 더 크거나 같니? 라고 물었단다.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우리 여기서 지금 이것 값 찾으려면 교집합인 즉 2, 3, 4는 얘를 만족하라 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금 찾아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나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 나에서는 지금 뭐랬냐면 fx 플러스 1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gx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얘들아 얘를 정리한 거야. 얘를. 됐어. 그래서
얘를 정리한 거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f에다가 fx에다가 fx에다가 1식을 더하면 누가 돼야 된다? 그렇지. g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f2에 그 다음에 f3에 그 다음에 f4가 뭐가 돼야 되는 건데 2, 3, 4가 더하기 1씩 돼서 그렇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1대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은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5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이해하니 얘들아? 2, 3, 4에서 지금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다. 됐니? 말 알아들은 거 맞죠? F2, F3, F4가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2, 3, 4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 기억에서. 그죠? 치역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F1은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되니까 F 인버스 뭐는 5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니은은 거짓말이네. 됐니? 그자.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디귿에서 디귿이 옳은지 한 번만 찾아내 봅시다. 그럼 디귿은 F1이 뭐이기 때문에 5이기 때문에 자, 얘를 갖다가 성립한다는 것은 F3은 G2는 뭐가 돼야 되겠다? F1이 뭐였니? 5였잖아. 그러면 이게 만족한다면 F4 더하기 G2가 6이니? 하고 물었단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경우를 다 나눠봐야 되는 거네. 첫 번째 어떻게? G2가 누구일 때? 3일 때. 그러면 G2가 3이라면 우리 여기서 만족해야 된다 얘들아. G2가 3이라면 F2 더하기 1이 G2가 돼야 되는 거고 G2가 3이니까 얘가 3이니까 F2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F2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F2는 2가 되는 거 아이가? 여기서 계산하면. 그죠? 그럼 F2는 2란다. 됐니? 그럼 이렇게 들어온다면 F2는 2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어. 그럼 이거는 F2가 2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F3은 얼마다? 3 또는 F3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4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 F3이 3으로 가거나 F3이 4로 간다면 이 뭐를 만족하지 않겠어 얘들아? 이 경우를 만족하지는 않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성립할 수 없는 거네. G2는.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뭐일 때? G2가 얼마일 때? 4일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럼 G2가 4이면 F2는 G2에서 빼기 1이니까 그 값은 얼마다?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F2는 어디로 갔다? 3으로 갔기 때문에 F3이 그죠? G2가 얘들아 3이다. 여기가 3이다. 그러면 F3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2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됐어. 그럼 F3이 2면 F4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4에 가야겠네. 그죠? 그러면 F4는 뭐였다? 4였고 우리 G2는 여기서 얼마였습니까? 4였네. 그걸 둘이를 더하면 6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틀리네.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뭐밖에 없다? 기억밖에는 없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객관식만 풀이 한번 해보고 서술형은 다시 한 번 더 풀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한번 갑시다. 우리 이거 뽀개기에서 이 문제 한번 더 풀었었더랬다. 그죠? 됐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그치. 번호가 10개인 의자가 배열이 되어져 있는데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의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의 경우에 앉는 걸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했단다. A 좌석의 번호는 24 이상이고 B 좌석의 번호는 14 이하다 라고 얘기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야 되는 거다. A가 어디 앉을 때? 24에 앉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A가 어디 앉을 때? 그렇죠. 25에 앉을 때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 A가 24에 앉았대. 그런데 5명의 학생 중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지 않도록 앉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웃하지 말라는 거 아닐까? 그지? 그 다음 5명의 학생 중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댔으니까 A가 24에 앉으면 14에는 아무도 앉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됐니? 그러면 이제 가를 보면서 B 좌석을 구하자. 자, B 좌석 번호는 14 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지금 몇 명이냐면 5명이야. A, B를 포함한 사람이 5명. A가 24에 앉았잖아? 그러면 B는
이쪽에 앉아야 될 거고. 그러면 사람이 몇 명 남아? 3명이 남기 때문에 이쪽에 3명이 들어올 수 없다고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B를 포함한 누군가가 이쪽에 2명이 앉아줘야 되고 나머지 1명이 이쪽에 앉아줘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B가 앉자. 자, B가 어디에 앉을까? 11번에 앉을까? 13번에 앉을까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B의 자리를 선택하자. C1. 이거는 B 자리 선택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B가 누군가에 어딘가에 앉았다면 남아있는 사람 2명과 1명은, 그러니까 즉 3명은 13을 포함해서 여기 어딘가에 앉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아무 때나. 그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들어온다? 3팩으로 들어오면 되겠다라는 거지. 됐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12가 돼야 되겠다는 거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자 A가 얼마라고? 25다라고 이야기하자. 됐지? 자 A가 25라면 어디에 앉을 수 있어? 사람들은 어디에는 못 앉아? 그렇지, 15번에는 못 앉는 거잖아. 그럼 A가 25면 15에는 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B가 이제 그 다음 B 정하자 얘들아. B는 어디에도 앉을 수 있고 요 앞에 14 이하에 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B가 14에 앉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요 자리가 남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23에도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잖아. 사람이 B를 포함해서 4명이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웃 안 하고 앉으려면 누군가가 1명은 23에 와야 되지 않을까? 이해해? 그죠? 그러면 23번에는 자리에 사람을 꼭 앉혀야 된다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앉혀야 되면 13번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다 없다? 없지. 그죠? 그러면 B는 14 이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B는 14에 앉을 수도 있고 11 또는 12에 앉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는 어떻게? 그렇지. B가 14에 앉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 번째는 어떻게? B가 11 또는 어디에 앉을 때. 그렇지. 12에 앉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로 나눠야 되겠네. 그러면 B가 14에 앉는다 하자. 자, B는 14에 앉았다 얘들아. 됐지? 누군가가 23에 와야 된단다. 그러면 누가 23에 오지? 라고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23에 올 사람을 선택해라. 어떻게 돼야 되겠다? 3이 돼야 되겠네. 됐어. 그러면 누군가 31. 그럼 얘들아 이거는 23번에 앉을 경우다. 이거는 23번에 앉을 경우. 됐니? 그럼 23번에 앉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몇 명과 2명이 이 자리에 누가 앉을까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누가 11번, 12번에 앉지? 두 가지. 누가 16번, 17번에 앉지? 두 가지. 저것 둘이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잖아. 그러면 두 가지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 또는 12에 앉아야 되는 거다. 누가? B가. 그죠? 그럼 B가 11 또는 12에 앉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그럼 11 또는 12에 앉았다. 앉았으면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사람 누구를, 그렇죠. 여기에 앉았으면 여기에다 앉았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에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닐까? 그지? 누군가가 또 어디에 앉아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렇지. 23번에 앉아야 되니까 23번에 누가 앉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체크해줘야 되겠다. 3개. 됐어.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야 얘들아? 2명인 거 아닌가? 그죠? 그럼 그 2명이 누가 14번에 앉을 건가 여기 앉을 건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14번에 앉을 사람 선택하자. 그러면 그건 또 역시 두 가지다. 이건 14번에 앉을 사람 선택인 거다. 됐니?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16번에 앉을까 어디에 앉을까 17번에 앉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갖다가 몇 가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요것도 24가지. 얘도 얼마? 24가지. 그 다음에 얘는 총 몇 가지 나온다? 12가지가 나와서 답은 얼마가 돼야 되겠다? 60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라는 거지. 정리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